얼마 전에 73세 김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전립선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혈관 나이는 무려 80대 중반으로 나왔어요. 본인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더 늙은 혈관을 갖고 계신 거죠. 김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침마다 토마토 2개씩 꼬박꼬박 먹는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말이죠. 김 어르신, 어떻게 드시는데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깨끗이 씻어서 소금 조금 뿌려서 먹어요. 설탕 뿌리면 더 맛있던데 요즘은 당 조절 때문에 소금만 뿌려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맛있는 간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생토마토를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라이코펜이라는 핵심 성분은 고작 4%밖에 안 됩니다. 4%예요. 100을 먹어도 겨우 4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김 어르신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올리브유에 토마토를 끓여서 드시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후에 김 어르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립선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관 나이는 10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6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를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성 암 중에서 전립선암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연간 증가율이 12.6%입니다. 2020년 예측 자료에서는 남성감 1위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토마토의 효능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김 어르신처럼 매일 드셔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토마토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우리 몸의 4%가 아니라 9배에 더 많이 흡수되는지, 어떤 토마토를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품과 함께 먹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는 남성 어르신들, 혈관이 막힐까봐 두려우신 분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토마토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할 3가지 핵심 비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는 반드시 올리브유에 20분 이상 끓여서 드세요. 생으로 먹지 마시고요. 꼭 올리브유를 두르고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끓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토마토의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문제는 토마토 세포벽 안에 단단히 갇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콘넬 대학교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토마토를 88도에서 2분, 15분, 30분 동안 각각 가열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분 가열했을 때는 라이코펜이 6% 증가했고 15분 가열했을 때는 17%, 그리고 30분 가열했을 때는 무려 35%나 증가했습니다. 열을 가하는 시간이 길수록 토마토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에 녹는 성분이에요.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만 녹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마토를 끓여도 기름이 없으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생토마토보다 4배에서 9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9배예요.
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방법만 바꾸면 9배의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 어르신께서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만 먹었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단 말입니까? 헛수고까지는 아니지만 효과를 10분의 1도 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 어르신께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내일 아침부터 토마토 2개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 2스푼과 함께 프라이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만 끓여보세요.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를 드세요. 크기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같은 무게를 비교했을 때 방울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3배, 비타민 B와 C가 1.5배에서 2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작은 만큼 껍질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핵심 영양소 대부분이 바로 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방울토마토에는 토마토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일반 토마토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이 사포닌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방울토마토는 색이 더 진하죠? 붉은색이 진할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노란 토마토보다 붉은 토마토가 검붉은 토마토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큰 토마토 1개 드시는 것보다 방울토마토 10개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김 어르신께서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방울토마토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면서요. 그동안 큰 토마토만 고집하셨대요. 크니까 더 좋은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세 번째, 토마토 껍질을 절대 벗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 껍질이 질기다는 이유로 벗겨서 드시는데 그건 영양소의 보물창고를 통째로 버리는 겁니다. 토마토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과육보다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혈관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껍질에는 나린제닌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혈관이 나이가 들면 안쪽 벽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나린제닌이 바로 이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김 어르신께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동안 껍질이 질겨서 벗겨 먹었는데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었다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껍질이 질기면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푹 끓이세요. 그러면 껍질도 부드러워지고 영양소도 다 나옵니다. 아니면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도 좋아요. 껍질째 갈면 식이섬유까지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시는 남성 어르신들, 혈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께 이 정보를 꼭 전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끓여서 드시고 껍질째 드시는 방법은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토마토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을 드세요.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완벽한 영양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런데 달걀 노른자에도 똑같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달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줍니다. 달걀의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을 감싸서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의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완벽하게 채워주고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는 토마토가 보충해줍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김 어르신께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아침에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방울토마토 10개를 먼저 볶으세요.
5분쯤 볶다가 토마토가 물렁해지면 거기에 달걀 2개를 풀어서 넣고 스크램블을 만드세요. 소금 약간만 넣으면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김 어르신께서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그냥 토마토 하나 먹는 게 편한데 왜 굳이 달걀까지 넣어야 하냐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하셨어요. 토마토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빠질 수 있다. 그런데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근육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5번째, 전립선 건강이 걱정이시라면 브로콜리를 반드시 함께 드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강력하지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실험을 했어요. 전립선암이 유발된 실험용 쥐를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브로콜리만 먹이고, 한 그룹은 토마토만 먹이고, 마지막 그룹은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먹였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브로콜리나 토마토를 단독으로 먹인 쥐들보다 2가지를 함께 먹인 쥐들에서 암 진행 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즉, 둘을 따로 먹는 것보다 함께 먹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항감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거죠. 2가지가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 어르신께 점심 메뉴도 추천해 드렸어요. 샐러드를 하나 만드세요. 방울토마토 10개, 브로콜리 1송이를 살짝 쪄서 올리브유 드레싱과 함께 비벼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까 스팀으로 1분에서 3분 이내로만 가볍게 익히세요. 그래야 영양소가 94% 이상 유지됩니다. 김 어르신께서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셨어요. 아, 내가 그동안 브로콜리를 무르게 삶아서 먹었는데 그게 다 영양소를 죽인 거였구나. 맞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만 익혀야 합니다. 물에 넣고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다 빠져나가요. 6번째, 토마토의 설탕은 절대 뿌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시다고 설탕을 뿌려 드시는데 그건 토마토의 효능을 절반으로 깎아 먹는 겁니다. 설탕은 토마토 속 비타민 B를 파괴합니다. 비타민 B1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설탕을 만나는 순간 소모가 급격히 증가해버려요. 그러면 토마토를 먹어도 비타민 B군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김 어르신께서 그동안 설탕을 뿌려 드셨대요. 당뇨가 있어서 요즘은 안 뿌렸지만 예전에는 맨날 설탕을 뿌렸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그게 독이었습니다. 토마토가 시면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세요. 소금의 나트륨과 토마토의 칼륨이 균형을 이루어서 오히려 단맛이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7번째,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실온에 보관하세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바로 냉장고에 넣는데 그건 영양소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토마토를 12도 이하로 보관하면 풍미분자가 파괴되고 비타민C가 40%나 감소해요. 독소가 생긴다는 건 과장이지만 맛과 영양이 크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햇볕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시고 2-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많이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김 어르신은 다행히 신장 기능은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토마토를 드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장에 문제가 있으셨다면 저도 토마토를 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김어르신께서 실제로 3개월 동안 어떻게 드셨는지 그 루틴을 여러분께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 김어르신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2스푼 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10개를 씻어서 반으로 잘라 넣어요.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으면 토마토가 물렁해지면서 빨간 즙이 주르륵 나옵니다. 거기에 달걀 2개를 풀어서 넣고 스크램블을 만드세요. 소금 한 꼬집만 넣으면 끝이에요. 이게 김 어르신의 아침 식사입니다. 여기에 현미밥 한 공기 곁들이면 완벽한 영양식단이 완성됩니다. 점심 12시 김 어르신은 샐러드를 드십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를 작은 송이로 나눠서 스팀으로 2분만 쪄요.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어야 설포라판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10개를 반으로 잘라서 넣고 올리브유 2스푼, 식초 1스푼, 소금 약간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양파나 파프리카를 추가해도 좋아요. 저녁 6시, 저녁 식사 때는 토마토 페이스트를 활용합니다. 주말에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2kg을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 반 컵과 함께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동안 푹 끓입니다. 마늘 서너 쪽 다져서 넣으면 풍미가 더 좋아져요. 이렇게 만든 페이스트를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 페이스트를 해동해서 닭가슴살이나 생선구이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또는 현미밥에 토마토 페이스트 2스푼을 넣고 볶음밥을 만들어도 맛있어요. 토마토의 신맛이 기름진 음식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이게 김 어르신의 하루 루틴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아침에 5분, 점심 준비하는데 5분, 주말에 페이스트 만드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토마토 주스로 마셔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스보다는 페이스트 형태가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주스는 대부분 생토마토를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라이코펜 흡수율이 낮습니다. 만약 주스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먼저 끓인 다음에 믹서기에 갈아서 드세요. 그리고 꿀 1스푼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질문, 하루에 토마토를 몇 개나 먹어야 하나요? 전립선암 예방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최소 2개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매일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정도, 방울토마토로 치면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 분비가 많아져서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본인의 소화 능력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특히 빈속에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위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시중에 파는 토마토 소스나 케첩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사실 토마토 소스나 케첩은 이미 열을 가해서 만든 거라 라이코펜 함량이 생토마토보다 높아요. 하지만 문제는 당분과 나트륨입니다. 시판 제품들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장 좋은 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주말에 30분만 투자하면 일주일치 토마토 페이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김 어르신께서 이 루틴대로 3개월을 실천하셨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하니까 습관이 됐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소변 보는 것도 전보다 훨씬 시원해졌대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는 김 어르신 본인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 하나면 충분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더 힘이 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토마토는 올리브유에 가열해서 드세요. 생으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고작 4%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20분 이상 끓이면 흡수율이 9배까지 올라갑니다. 88대에서 30분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35% 활성화됩니다. 방울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 2스푼과 함께 약한 불에 뭉근하게 끓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 방울토마토 달걀 브로콜리 조합이 최강입니다. 아침에는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 점심에는 토마토 브로콜리 샐러드를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달걀의 레시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전립선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서도 이 조합의 시너지 효과가 입증됐어요. 셋째, 껍질째 드시고 실온 보관하시고 설탕은 절대 금지입니다. 토마토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가 과육보다 5배 많고 나린제닌이 혈관 염증을 억제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비타민C가 40% 감소하니까 실온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설탕은 비타민 B를 파괴하니까 절대 뿌리지 마시고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3개월 후 김 어르신께서 다시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첫 번째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이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립선 특이한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관 나이 검사에서는 무려 10년이나 젊어졌어요. 80대 중반이었던 혈관 나이가 7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김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토마토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강에 신경 쓴다고 토마토를 먹긴 했는데 방법이 틀렸던 거네요. 이제는 아침마다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 만드는 게 즐거워요. 소변 보는 것도 시원하고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졌어요. 무엇보다 병원 갈 일이 줄어들어서 좋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약을 추가로 처방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토마토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으면 음식이 약이 됩니다. 김 어르신께서 이제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같이 운동하시는 어르신들께 토마토 달걀 스크램블 레시피를 알려드렸더니 다들 따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한 달 만에 혈압약을 줄였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소변 보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 그 음식을 먹는 방법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던 습관을 올리브유에 끓여 먹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겨우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키고 혈관을 젊게 만들고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일 아침 토마토 2개만 준비하세요. 올리브유 2스푼, 달걀 2개면 충분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토마토를 5분 볶은 다음 달걀을 풀어 넣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김 어르신처럼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토마토, 올리브유, 달걀, 브로콜리.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토마토 하나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건강혁명.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